여기까지 하겠고. 자, 이제 누바로 가서요. 누바가 해외 윤점이 떴나? 잠시만요. 아직도 안 뜬 거 같네. 떴다. MP 3.5. 이거 잠깐만. 국내 원래 5.5였죠? 떨어진 거죠? 5.5에서 떨어진 건가 이거? 맞나? 그죠. 5.5에서 해외가 3.5 뜨니까 바로 떨고 버렸네. 어쨌든 4.5고. 잠시만 기준점 좀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해외 초기 기준점도 보고. 원래 이거는 뭐 초안할 때는 제가 확인하고 오는데 오늘 안 떠 있었으니까. 밸런스 10.5에 19.5에 18.5. 오케이. 누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누바 좀 아쉬웠죠. 거의 언어바가 다 틀렸던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마지막에 뭐 정배들은 좀 그래도 잘 봤는데 그거 뭐 별점 높게 봤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우윤님 어서 오세요. 일단은 첫 번째 연기 바로 가자. 태식님 고맙습니다. 태식님 제가 이거 누바 끝나고 메일 주소 아니면 뭐 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메일 주소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로 넣어드릴게요. 세크라멘토 대 마이애미 이번 시즌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세크는 왜 이렇게 못할까? 진짜로 라인업이 살짝 그렇게 늑대님 지금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거 느바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느바 끝나고 느바표는 그리고 조금 더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그거 하고 일단은 라인업은 솔직히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좀 뭔가 공격도 그렇고 물론 상대 팀들이 뭐 그렇게 만만한 팀을 세크가 만난 건 아니에요. 뭐 아쉬웠던 경기는 뭐 좀 빠져 있었던 클리퍼스를 못 이겼던 경기나 그런 경기들이 아쉬웠는데 뭐 골스 만났지, 멤피스 만났지, 포틀 만났지. 그래도 좀 솔직히 강팀들을 많이 만났고 야 그래도 어떻게 4연패냐? 심하긴 하다. 그런 상황이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포틀랜드를 잡고 조금 살아나나 했더니 여지없이 뭐 골스전은 근데 솔직히 마이애미 입장에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 핸디값은 골스가 정하는 경기였거든요. 골스가 그냥 제대로 하면은 뭐 갭해버릴 수 있는 경기고 골스가 좀 던지면 마이애미가 따라올 수 있는 경기인데 골스가 평소보다 그 경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뭐 쿠민가도 아예 안 쓰고 벤치 쪽에 주전 라인을 좀 많이 썼잖아요 그 경기에. 그러니까 뭐 그냥 학살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세크는 솔직히 마이애미 정도면 할만하거든요. 당장 이 경기 이후로 원정 4연전이에요. 물론 그 경기에 이제 올랜도와의 매치가 있긴 합니다만 뭐 샬럿 원정, 마이애미 원정에 올랜도 원정, 그리고 골스 원정,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솔직히 오늘 못 이기면은 뭐 샬럿이야 솔직히 반반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 뒤로도 빡빡해 보이거든요. 현재 마이애미도 상황이 좋지가 않고, 마이애미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야투가 좀 살아난 부분이 있어요. 3점이 그래도 좀 터졌던 부분, 지난 경기 골스 백투백인데도 마이애미가 골스전에 3점이 좀 들어가더라고. 특히 버틀러 뭐 말도 안 되는 샷 들어가고, 뭐 스트러스도 적당히 넣어주고, 게비 빈센트도 뭐 죽은 볼 처리도 잘 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인상 깊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둘 다 못해서 어려운데, 0승 4패. 야, 올랜도도 연패를 끊었는데 세크가 못 끊을까? 아, 끊을 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끊을 때 됐어. 세크라멘토 프랜스는 봅니다. 프랜스 레이커스 말고는 다 끊지 않을까? 레이커스랑 세크랑 어디가 그거지? 둘 팀 끝인가? 연패가? 올랜도도 없고 동부는 다 없고, 레이커스 세크 두 팀 남았거든요. 레이커스가 0승 5패를 달성한 가운데 세크가 따라갈 것인가 과연. 진짜 기대가 되긴 하네 이 매치가. 저는 지금 마이미 정도면은 상대해볼만 할 것 같아요. 세크가, 마이미 어쨌든 히로가 거의 구멍 수준이어가지고 수비가, 지난 경기는 특히나 이제 골스의 수비에도 완전히 맡겼었고, 물론 오늘 세크는 그 정도는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비벼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배팅하기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팅하기 쉽지 않아. 진짜 어디로 튀도 이상하지 않아서. 두 번째 샬롯 대 골스. 일단은 골스가 내일, 아니 내일이 아니죠. 이 경기 다음에 이거 백투백 일정이에요. 그리고 일정도 상당히 빡빡하죠. 4일 동안 이제 3경기를 치러야 되는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어가지고, 내일 하고 그 다음에 대신 동부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상대가 디트긴 해요.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그거 합니다만, 이것도 골스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골스가 그냥 솔직히 이 라인업이나 뭐 벤치든 그냥 우리가 마인 할 거야 하면 솔직히 마인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골스가 그래도 전력적으로 솔직히 강해요. 강한데, 지난 경기 마이애미전은 저는 솔직히 골스가 주전 좀 많이 쓸 것 같았고, 좀 제대로, 왜냐면 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끊어갈 것 같았는데, 이거는 솔직히 벤치들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더군다나 일정도 타이트하고 주전들 지금 아껴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경기 또 마이애미전에 그래도 많은 출전 시간을 생각보다 가져갔었고, 4일 동안 또 3일 일정이고, 샬럿이 또 최근에 안 좋은 부분, 야투가 제가 샬럿 경기 분석할 때 던지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꺾였어요. 오늘 올랜도전에서 던지면 안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 샬럿 역시도 백투백이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뉴스가 좀 많이 돌려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반 승만 찍자. 핸디캡은 굳이 보면은 마인을 보고요. 왜냐면 골스가 그래도 디펜스적으로는 선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분명히 마이애미전에 많이 보였어요. 수비적으로 진짜 신경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근데 샬럿이 어쨌든 공격적으로 오늘 한 풀이 꺾였고, 샬럿은 원래 기세팀이잖아요. 기세가 꺾인 만큼 골스의 수비를 어느 정도 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난 경기 마이애미도 그렇게 고전했는데, 마이애미는 터프샷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 정도지. 그리고 아데바요가 어쨌든 골스가 골밑이 약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공략을 잘 해줬잖아요. 여기는 뭐 리차즈가 물론 있습니다만 너무나 젊은 루키고, 상대가 또 골스인데 만만치 않고, 플럼리 같은 경우 공격력이 없는 선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득점 골승원. 마인보다는 저득점이 지금으로서는, 근데 이건 뭐 지금밖에 못 보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오늘 뭐 말씀드렸습니다. 확인하셨죠? 일단은 뭐 최악입니다. 이걸 세스커리가 GTD라고? 잠깐만요. 그러네. 일단 브루클린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네. 세스 커리가 이거 프라버블은 아닌 것 같고, 이게 가끔 제가 이게 일찍 로토와이가 일찍 뜨면은 가끔 GTD가 이게 프로버블 다우트 퀘스천어블 이게 잘못 뜰 때가 있거든요. 아마 퀘스천어블이 떠 있는 것 같고, 지난 경기 빠졌던 조에리스나 아니면 이제 마키프 모리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브루클린은 지난 경기 이제 댈러스한테 연장 끝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세스커리까지 나와준다면은 그때보다는 확실히 좋다. 모리스가 돌아와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부분, 프론트 코트진에서 아니면은 또 조에리스가 또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세스코리도 물론 복귀전이라서 얼마나 잘해줄지 모르겠지만, 역시 브루클린은 뭐 스페이싱이나 3점, 요즘 뭐 누구야 벤치 쪽에 가드진, 패티 밀스 이런 애들 거의 구대기 수준이잖아요. 확실히 뭐 뛸 수 있다면은 뭐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은 될 것이다. 원래 뛰던 애들이 재료였기 때문에 0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그런 상황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도깨비적인 기질만 조금 있는 팀이에요. 3점이 들어가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팀입니다. 오늘이었나요? 아, 정신이 없냐? 오늘이었나? 오늘이었죠. 워싱턴 상대로 이제 무차별 3점 포격을 하면서 제가 중간에 확인했는데 3점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냥 뭐 쏘면 다 들어갑니다. 이쪽 가드진들이 이렇게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꽂히면은 그냥 뭐 다 들어가요. 물론 시카고에 이제 외곽 수비가 형편이 없었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카고래, 워싱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인디애나 한번 이제 불이 붙긴 붙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브루클린도 어쨌든 공격 쪽에서 조금 더 지금 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이런 애나 벤치 쪽, 이런 측면에서 좀 갈증을 해소시켜 줄 만한 선수들이 돌아온다는 점이나, 인디도 한번 불이 붙었던 점이나,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것도 기준점이 공교롭게도 234.5예요. 브루클린도 막말로 화풀이의 대상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뭐 내시 감독 때문에 지금 선수들이 패작하는 느낌도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있고, 물론 상대적으로 강팀 만나서 지긴 했습니다만 한번 화풀이할 때가 됐다. 끝도 없이 처박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최근에 인디의 페이스나 브루클린이 어쨌든 화풀이가 대상이 필요하고, 마침 또 공격 쪽에서 혀를 뚫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복귀한다라는 점 봤을 때 요거는 그래도 다득점이지 않을까. 핸디는 모르겠어요. 10.5거든요. 지금 브루클린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0.5를 받을 만한 팀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5를 잘 모르겠다. 서로 그냥 화력전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오늘부로 이제 좀 드러났죠. 억제기가 누구였던지는 분명히 이제 좀 드러났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이제 뭐 완벽한 하든과 아이들, 휴스턴 시절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뭐 토론토를 무참히 쳐발랐죠. 그냥 뭐 거의 가비지 게임이 나왔었는데, 토론토 원정에 솔직히 토론토 가비지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토론토 그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필라는 현재 엔비드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도 엔비드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나오면 솔직히 필라 못 가고요. 엔비드가 빠진 상황에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스타팅 라인업이나 멜튼이 들어가 있는, 특히 그 스타팅 라인업이나 벤치 구간에서 나름대로 이전보단 좀 나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카고의 외곽 수비를 고려한다면은 오늘도 이거 3점 개쳐 맞을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이거 뭐 하든도 폼 좋고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오늘도 맥시가 또 이
엔비드 빠진 스몰 라인업에서 그냥 초반 1쿼터부터 그냥 3점 빵빵 꼽아줬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냥 3점 폭격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엔비드가 빠져버리면은 스몰을 마냥 돌리기도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부세비치가 있어가지고. 오늘 경기는 물론 부세비치가 야코 포들한테 많이 좀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내일 엔비드가 빠진다면은 필라가 쉽사리 스몰을 돌리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면 부세비치를 아예 제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뭐 폴 리드 같은 놈이나, 폴 리드밖에 쓸 애가 없구나. 폴 리드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뭐 스몰에 대한 구성은 좀 깨지긴 해요. 리드 같은 경우 수비는 좋은데 공격력이 거의 좀 많이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이 제가 볼 때는 219 잡힌 것 같거든요. 아마 리드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참 스몰 돌리기보다는 리드를 쓸 것 같은데, 어쨌든 부세비치가 없는 구간마다 필라가 또 스몰을 중간중간 돌려 쓸 수도 있고, 또 수비적인 밸런스 자체는 엔비드가 빠진다면 분명히 좀 살아난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귀신 같은 연승 봅니다. 어느 번은 패스, 필승, 필막. 뭐 기준점이 낮잖아요. 필막까지. 아 오늘 필라 갔어야 되는데 그죠? 저번처럼 그냥 바꿀 걸. 아니 저 새끼들은 내가 표를 뿌리고 나면은 자꾸 빠지거나 나오거나 하냐 왜? 각재고 있었는데. 여기는 패스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미러키가 지금 뭐 오늘 뉴욕을 그냥 수비로 완전 찍어 눌렀어요. 근데 쿤보가 40분을 뛰었습니다. 출전 시간 조절이 완전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4승 0패를 미러키가 달리고 있잖아요. 부데놀저 감독 특성상 경기를 벌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어쨌든 쿤보에 대한 출전 시간이 분명 들어가줘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개새끼가 그동안 못하다 갑자기 엄청 잘하더라고요. 살아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애틀란타는 당장 뭐 걱정이 없는 팀이고, 뭐 부상자도 딱히 없고, 뭐 그렇다고 백투백 일정도 아니고, 이런 부분 봤을 때 경기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경기는. 특히나 오늘 미러키 또 마인까지 했잖아요. 수비를 완전히 압살하면서. 근데 쿤보가 너무 많이 뛰었고 일단. 아니 백투백인데 왜 악탐을 안 하냐고. 30초 남았는데 미러키야. 주루 이 새끼야. 리바를 땄으면 그냥 악탐했으면 언더 아니야. 올테이가 없네 진짜로. 30초에 6점이나 버리네.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 저는 찍었으면은 오늘 물론 저는 뉴플 봐서 틀렸어. 뉴플은 봐가지고 틀렸는데, 찍었으면 오늘 밀마 찍었어야 되고, 내일은 이거는 쿤보 40분 뛰어가지고 가기 좀 빡세요. 가기 좀 빡세 보인다. 전체적으로 미러키도 백투백이고 워낙 관리가 중요한 팀이잖아요. 미러키가 지금 정규 성적이 안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4승 0패인 타이밍에서 뭐 한 경기 져도 상관없어요. 워낙 뭐 그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다 솔직히. 못 건들겠다. 저는 오늘 뭐 이 경기를 다 틀렸습니다. 간다면 내일도 프레임 보겠습니다. 애플 언 보고 싶다. 그대로 들었다 프레임. 트레 형이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트레 형이 아직까지는 뭐 빵 터졌던 적이 좀 없긴 하거든요. 물론 또 애틀란타도 지금 미러키와 마찬가지로 백투백이에요. 그리고 애틀은 어쨌든 원정 백투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틀도 솔직히 지금 찍기는 빡세요. 찍기는 빡센데 어쨌든 오늘 활약적으로 터졌던 부분 감안한다면은 0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미러키는 걷잡을 수가 없긴 해요. 왜냐면은 0이 터지는 부분은 이제 미러키 수비범이 밖에서 이제 3점을 날리니까, 수비적으로 그렇게 미러키의 완전 그 드랍백 디펜스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패스 구간이다 솔직히 이 경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댈러스 오클, 댈러스 마헨슨. 일단은 뭐 주시기디가 여전히 빠져있고, 댈러스 같은 경우 주사위 베르타스나 닐리키나, 아니지, 닐리키나 이렇게 빠져있는데,
일단은 댈러스가 백투백이에요. 댈러스도 내일 이제 일요일 아침에 경기하고 월요일 아침에 올랜도랑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점이 아니 오크라고 붙고 다음 경기 올랜도예요. 이거는 뭐 이걸 백투백이라고 봐야 되나? 매치업 상대를 보니까 이건 뭐 그냥 돈치치가 한 20분만 뛰어도 이기는 매치고 일단은 지금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물론 클리퍼스를 연달아 잡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더 비상이다. 무려 오클라호마가 지금 2승이나 했기 때문에 탱킹을 하는 이 팀 입장에서는 비상이에요. 그만 이겨야 돼. 혹시나 좀 비빈다 하더라도 귀신같이 스가를 좀 출전 시간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제 생각엔 비빌 가능성도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왜냐면은 오클의 오페스 자체가 스가밖에 없어요. 스가밖에 없어. 다른 선수들이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많이 어려운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수비적으로 또 상당히 좋고 또 자만하다가 지난 경기 뉴올리언스한테도 한번 당했잖아요. 수비 안 하다가 그런 부분 봤을 때 더군다나 댈러스가 맥기가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매치업적으로는 솔직히 오클이 빅맨진 뎁스가 워낙 얇기 때문에 맥기가 최근에는 아쉬웠는데 최근에 아쉬웠던 만큼 오늘도 잘해줄 수가 있고 맥기가 못하면 뭐 벤치에서 우드가 그냥 폭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치치 입장에서도 크게 막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빅맨들 쓰면 이건 뭐 그냥 어, 공격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만 먹으면 돈치치가 마음만 먹으면 공격할 때마다 득점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다. 개처바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쿼터쯤 되면 한 20점 차 이상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님 감사합니다. 유타 대 멤피스. 일단은 유타 같은 경우 루디게이랑 캐슬러 빠진 게 분명히 타격이 있죠. 오늘 뭐 덴버한테 그냥 학살을 당했었죠. 역시 덴버전에 이제 캐슬러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빠진 부분 그렇기 때문에 뭐 올리닉이나 마카넨의 위력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올리닉 같은 경우는 원래 솔직히 이렇게 다재다능한 선수는 좀 맞는데 빅맨 치고 이것저것 뭐 드리블도 준수하고 한 건 맞는데 이렇게 그래도 영향력을 사실 보여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시즌 초반에 잘하더니 최근에 귀신같이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멤피스 같은 경우 현재 자잭주 또 4번 자리에 뭐 자잭주나 뭐 자유 윌리엄스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진 가운데 이 또 빅맨인 캐슬러가 빠졌다는 거 뭐 3빅을 가동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이나 또 피지컬적으로 잘 비벼주고 공격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루디게이나 빠진 상황에서 백투백이잖아요. 아무리 홈 경기이긴 합니다만 백투백인 상황에서 멤피스 상대로는 제 생각엔 쉽지 않다. 자모란트가 오늘 이제 아마 출전 가능성이 아니 자모란트야 지난 경기 어떻게 1분 10초에 악탐을 해버리냐 2점만 넣으면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그래서 이거 GTD 떠있나? 어쨌든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 시즌도 사실 멤피스가 자모란트 없이도 워낙 잘했어요. 물론 올 시즌은 뎁스 자체가 뭐 카일 앤더슨도 없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뭐 지금 부상도 시달리고 있고 한 상황이라서 지난 시즌처럼 자모란트가 없을 때 더 잘하는 그런 멤피스는 보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딜런 브루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고 데스몬드 베인이 상당히 또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유타가 슬슬 제자리를 찾아갈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승 2패지만 4승 3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멤피스를 보고요. 핸디캡은 일단은 잘 모르겠다. 다만 솔직히 막 그렇게 땡기는 경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렇게 땡기는 경기는 아니다. 찍는 날 멤피스를 찍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신은 없어요. 왜냐면 유타가 뽀록은 아니에요. 경기하는 거 보면 뽀록은 아닌데 그냥 여러 가지 움직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시 탱킹 가는 느낌이 좀 나가지고 일단 멤피스 쪽을 본 건데
경기를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팀이 뽀록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모른다. 오늘 경기를 어쨌든 덴버전을 버렸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힘을 더 쓸 수도 있고, 자모란트가 빠진 부분,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자모란트가 빠졌을 때 잘했던 건 맞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자원들이 멤피스에서 지금 좋은 자원들이 이탈을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올 시즌에 자모란트 빠진 멤피스의 경기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 배당 대비 메리트는 이 정도 보고 네, NBA 마무리 하겠습니다.